오늘 11월 기자 간담회 겸 기자회견이 될 것 같은데요. 원래대로보다 한 일주일 좀 땡겼는데요. 일정을 좀 먼저 기자분들 만나자, 소통을 만나자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오늘 기자회견 겸 간담회는 지사님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먼저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9시 40분 정도까지 마무리될 거고요.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다른 분과 한 개 정도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사님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된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저희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민선 8기 제주 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한 도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역 등 일부 의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 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이 직접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력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사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투표와 후속 논의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는 이 불씨를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되어 명문화되면서 저희 도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저희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균형 성장을 담보할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를 비롯해 제주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 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행정 기반을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기에 11월부터 준비단은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저희도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 분권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 분권 추진단은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 이양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정과 자치의 기반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총 7차례 특별법 재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이양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도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선도하고 특별자치도의 완결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20년을 맞는 2026년은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온 제주도민의 자부심에 걸맞는 행정체제에 대한 요구도 더욱 치열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특별자치 분권 추진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권한이양 추진 TF를 구성해 신속히 권한이양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참여해 주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분들께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 분권 추진단을 출범시켜 도민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속도보다는 내실을 충실히 다져 민성국이 도정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남게 되면 다른 질문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각 사별로 질문은 하나 정도만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이었던가요? 사담회에서 그런 행정부의 이견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절차를 진행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서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난번 기자간담회 이후 추석 민심을 살피는 기회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이와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거나 새롭게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지속될 경우에 도민들의 불편함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이 기간에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그리고 민선 8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더 확산되기는 돼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논의 자체를 민선 9기로 넘기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속도 조절론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돼서는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의 높은 요구는 확인이 되었지만 구역에 대한 이견은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 구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방안을 모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새로운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공론화
결과를 거쳐서 조례에 의거해서 결정한 사항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처리 개편위원회에 준하는 기구가 탄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구를 만들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내 조례 제정 그리고 짧은 기간 3개월 이내에 이제 지방선거 3개월 이내에 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민의 많은 관심 이것을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중앙 BRT 사업과 관련돼서 성식 정류장 양문역 버스와 관련돼서도 BRT 고급화 사업을 동강로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당분간 고려하는 결정을 내린 부분도 현재 시민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정의 의지만 가지고 밀어붙이식으로 보이는 것은 도민의 불편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문제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뒤따를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우선이 돼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장 해소가 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서광로 BRT에서 지금 과양로타리 회전교차로 그 과양로타리에서 우회차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양문역 버스가 탐라 장애인 복지관 정류장에 1차선에 있다가 3차선으로 이동해서 저희 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2차선에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자가용 자동차들이 줄이 길게 늘어뜨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경우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라는 운전자들의 문제 제기 그리고 버스 기사분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우회차로를 독립적으로 다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회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도에 대한 부분적 절취 이게 일정 정도 공간을 잠식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시간과 또 공사 시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보완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동광로 구간 중에 시외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대한생명 입구 이쪽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정차를 하려게 되면 다시 1차선에 3차선에 시외버스가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양문형 버스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런 버스 도입의 시기들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다음 달 11월 5일이면 제주 제1공항 그 입지 선정을 한 지가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이제 해소의 대안으로 계속 제시를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갈등 해소 방안 고민하고 계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9월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검증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과 또 도민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질문은 그 기초자치단체 관련 질문을 먼저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질문 넘어가는 거니까 기초자치단체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지사님께서 특별자치 분권 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규모는 어떻고 언제 어떤 선정을 할지? 추진단과 관련돼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조직이 새롭게 꾸려질 겁니다. 당장은
의회에 이제 심의를 또 받아 조직 개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 정기 조직 개편에 맞춰서 조직을 설계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권한이양과 관련된 TF팀을 한 과 규모로 새롭게 구성해서 역할을 하게 할 겁니다. 오늘부터 특별자치 권한이양과 관련된 정부 설명회, 그리고 11월 중순에 국회에서의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고, 9월 24일경 제가 국무총리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특별법 권한이양과 관련된 역할,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정부와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거티브 방식 포괄적 권한이랑 말씀하셨죠. 이전 도정에서도 저는 경험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인 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발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노동력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국가가 꼭 해야 될 거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권한이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져와야 될 것을 우리가 제시하고 정부가 승인해주면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번 특별자치 제도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직원이 도청 행정시 모든 공무원들이 제도 개선을 안을 제시했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추려서 다시 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게 7단계 제도 개선이라는 과정을 겪었고, 그게 18년 이상 지속되었던 과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5,300건의 권한이양을 받긴 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선도해온 권한이양이 일괄이양 특별법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 제도가 만들어온 권한이양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버린 겁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가 만들어온 권한이양을 선례를 따르면서 그것대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내고 전국적으로 분권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관광과 관련돼서 관광법, 그리고 지하수법, 이것은 제주도가 특화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분야, 또 아니면 제주도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관련 법률이 적용받는 대상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국가가 꼭 해야 될 거면 빼놓고는 다 달라, 이런 방안을 제시했던 거고, 그렇게 법 조문이 이제 제시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해왔고, 지난 9월에 총리와의 면담 과정에서 특별법 권한이양 방식에는 총리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 국회 토론회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공동 토론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MBC에 보시는 건데요. 그 특별자치단체 설치 관련해서 연구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중지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편성된 예산 집행을 중지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제도, 제주형 지방재정제도의 재정 분담제도의 그 시행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계속 진행을 해야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지, 또 그래야 저희 도민들께서 균형 성장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돼야 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아마 실무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장 시행해야 될 것, 또 이제 민정부기에서 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좀 분리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행정체제의 행계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서 모형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포괄적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차기 도정에서 대시형 행정체제 행정 지원 시설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회의 행정기업은 공무원한테 저희가 스트레스는 이거는 공무원을 지금 국민의 합의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취지로 하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듣고 있으면 공무원 과정이 이용시키는 그냥 분위기가 많죠. 그런 대한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따라야 된다는 근데 사실상 그런 공론화 비용 부분이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공론화 결과 자체가 도민 의견을 지금 현재의 의견을 소화해내기에 조정해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차기 도정에서 그에 관련된 충분한 입장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8기에서 논의됐던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존중받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현업체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로 질문을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질문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두 가지 질문을 BRT 관련해서 우회전을 방향에서 우회전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똑같이 분광로를 하더라도 또 그런 문제가 받아지고 또 그러면 또 계속 문제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를 하시고 하는 것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분절되는 지역이 항상 생기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궁금하고 담당 입장에 부딪힐 때 이게 언제 다시 그 분광로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일단 분광로에 대한 멈추고 토학내 민원을 집중하는 거는 선거를 좀 의식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좀 민원 해소에 우선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칭따오 현업성 관련해서 어제 선대위가 하나만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과연 이제 공무원들 분류해서 200개를 한 번에 채우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무조건 하자는 게 지금 맞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서광로 BRT 노선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저는 곧바로 동광로에 대한 BRT는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 국토교통부 대광위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령까지의 지금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광로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면 동광로가 재개되고 그 다음 노영까지의 노선을 완결하는 1차 사업이 완결되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기조와 방향은 흔들려서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칭따오 항로의 문제는 물동량의 문제를 이제 일부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투자 없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가 얼마만큼 큰 규모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수출하거나 수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일정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평택항의 경우에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배와 같은 규모로 6TU 6개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60TU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이 출발할 때보다는 나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코트라 관계자나 그리고 CIQ 관계기관들과의 면담에서 확인된 바로는 아직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분야에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지난달 선적에서 확인됐던 것은 냉동 갈치가 탑재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낚시 바늘 때 우리는 이제 준하기이기 때문에 낚시 바늘이 현재 통관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통관을 통과했고 낚시 바늘이 있는 갈치가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치 수요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수산 선어와 활어에 대한 수출 수요도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은 광어, 고등어, 가 다음 수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 네. 건데 시간이 질문보다는 요청을 드리려고. 네. 매월 우리가 차담회를 하는데요. 네네. 기자실에서 오늘 차담회 대처를 알고 있는데 늘 느끼지만 다음 주에 우리 차담회는 언론과의 격이 없는 소통 네네. 취재를 한 건데 상당히 취재 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자실에서 수시로 우리 지사님과 소통을 하려면 보시 알겠지만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상 여기 보이는 공간이 전체 기자실입니다. 제가 또 우리가 백브리핑도 하는데 끝나면 보충 복도에 서서 기자들하고 지역장하고도 지역장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옆에 제주경찰청 예청장 와서 굳이 그 막교환이 합의가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사 재배치 계획을 더 하셨던데 저희가 물론 건물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담당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지사님이 우리 기자실 그 이전 확장 청사 재배치 계획에 그거를 바로 이 자리에서 검토를 좀 주문하시고 우리 이전 확장하면 우리 도민 불편해서 앞장서시는데 우리 기자 불편해서도 좀 고려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청정장 배석했군요. 그 청사 재배치와 관련돼서 기자실 배치 사항도 고려해서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질문할 한번 아니 시간 관계상 상황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초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소리 한용진 기자입니다. 애월 포레스트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중 있게 제기됐는데요. 초지, 도전광구역 상수도까지 개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다른 부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됐다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애월 포레스트 개발 사업도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궁금합니다. 밀어붙인다는 표현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사전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의에서 지적됐던 이제 농지법과 관련돼서도 이제 행정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의의 동의 사항입니다. 도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의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또 투명하게 관련 내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새벽 1시까지 비행기 소음 때문에 주변 지역 피해보고 있습니다. 커피타임 도입에 대해서 예전에 송창훈 의원하고 얘기했을 때 약간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의사님 만나려고 하지만
만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커피타임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광객의 감소와 관련된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면담과 관련돼서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저의 의견을 또 지혜를 또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